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혁 변호사입니다. 한동훈이 슬슬 대가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변론 종결 후인 2월 말 복귀가 유력하다는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좌파 기사죠. 정치 원로 경제 교수를 만나고 있다. 친한계 재등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야, 참,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한동훈이 이 관상 가지고 안 됩니다. 저 대가리 가지고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뭘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그 레거시 언론이라 그러죠. 옛날 기성 언론이라 그러죠. 이것들이 지금 유튜브만도 못합니다. 유튜브가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얘는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왜 김문수가 떴는지를 모릅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이가 지금 한동훈이를 만나서 또 뭐 한동훈이가 다시 또 63%를 금방 뭐 회복할 수 있다. 지금 뭐 김문수 갖고는 안 된다. 한동훈이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힘을 실어줬답니다. 그 노인데도 이제는 맛이 갔다고. 그냥 한마디로 말할게요. 맛이 갔죠, 마태이가. 그전에는 조금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완전히 채였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정신이 혼미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동훈입니까? 그래, 이제 한동훈을 갖다가 뭐 별의 순간이라고 말하고 싶나? 같지 않습니다. 정말로 같잖아요. 한동훈이가 안 되는 이유는 제가 10가지, 20가지, 30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자가 이제 2월 말 복귀가 유력하다. 이 말은 2월 말 되면은 변론이 종결되고 3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 선고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초 아니면 중순 이때 선고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낙마한다고 보고 자기가 이제 2월 달에 몸을 풀어야, 그래야 조기 대선에 준비할 수 있다. 이따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부추기는 놈들이 있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조갑재라는 그야말로 옛날에 보수 어쩌고 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노망이 난 늙은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자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김종인, 이것도 역시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해진 늙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무슨 유인태를 만났다 그러고, 유인태는 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 정치판에 말이죠, 훈수꾼 정도 되는데 또 이 사람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러고서 지금 뭐 경제 복지 분야 교수를 만난다. 경제 교수를 왜 만나는데, 네가 복지 교수를 왜 만나는데? 너는 인성 공부부터 해야 돼. 기본적으로 인성 공부부터. 얘가 아주 그야말로 판단 착오를 일으킨다는 것이 뭐냐면, 인성도 잘못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를 갖다 오라가라 하면서, 지가 오라 그랬잖아요, 당으로. 그래가지고 한덕수하고 한동훈하고 한한 국정 공동체를 만든다. 기가 막힙니다. 지가 무슨 권리로 국무총리를 오라래 가지고서 지 둘이 공동 운영을 하겠다. 이때 얼마나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그냥 하야하라. 그만두라는 거야. 그만두라. 다시 말해서 탄핵도 아니고, 탄핵은 심판이라도 받지, 재판이라도 받지, 그냥 스스로 하야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물러나겠다고 선언을 하라 이거야. 그럼 나하고 한덕수하고 내가 맞겠다. 대통령을 맡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다가 이제 선거하면 내가 나가겠다 이 말이야. 그럼 한덕수는 지 이제 바지사장 세우고, 한덕수가 없으면 안 되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유고시에는 국무총리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무총리 옆에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지가 국정을 맡겠다는 거야. 얼마 전에 이놈이 그 얘기했대. 그거는 자기가 실수했다고. 아이고 기가 막혀. 아니 실수를 해도 그런 실수를 합니까? 아니 법도 모르고 상식도 모르고 예의도 모릅니까? 아니 지가 무슨 근거로 국정을 갖다가 한덕수하고 공동으로 운영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놈의 버릇을 잘못 들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다른 거 좋지만 정말 사람 보는 거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자가 왜 그러면 이렇게 경거망동했는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예뻐하면 수염이 남아나질 않아요. 똑같은 이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좀 늦게 붙었어요. 시험을 구술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23기로 좀 이렇게 늦게 들어갔는데, 자기 친구들은 전부 다 훨씬 먼저 붙었어요. 쉽게 말하면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학 동기예요. 근데 석동현 변호사는 15기야 연수원. 윤석열은 23기야.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8기 차이가 나. 8기. 검찰에서 8기 차이면 군대로 따지면 이 지금 한 소위 들어간 사람하고 한 중령 대령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한 중령쯤 차이가 나. 그러니까 까마득한 완전히 계급이
저 아래지. 검찰은 계급 사이예요. 군대와 마찬가지로 경찰도 계급 사이잖아요. 근데 검찰은 여기다가 무슨 계급은 안 달고 다니지만 연수원 기수라든가 이런 걸로 계급 사이야 거기도. 그다음에 직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자기 친구들이 전부 다 상사였던 거예요, 자기랑.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후배들 8기를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하다 보니까 선배들보다는 후배들하고 어울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한동훈이가 자기보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이는 한 뭐 서너 살 아래지만 연수원 기수로는 5개 정도 아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동료가 된 거죠.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더 높긴 하지만 아주 높은 게 아니라 같이 팀을 이룰 수 있는 바로 밑에 요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하고 그다음에 특별수사팀 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밑에 애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밑에 애들이 한동훈뿐이 아니잖아요. 그 동기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원석이고 그게 뭐 그 밑에 심우정이고 다 그런 것들이야. 여기 이렇게. 근데 걔들하고 친하게 지낸 거야. 원래가 누가하고 밑에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밑에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요. 어떤 사람들은 선배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은 선배는 별로 안 좋아해. 이 양반이 구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후배들하고 놀아. 그게 한동훈이에요. 그런데 요걸 기여한 거지. 그러니까 야 동훈아 이렇게 했다고 그래. 평소에 말이죠. 옛날에 검찰 있을 때 그런 사이였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한동훈하고 친하고 또 걔들 그룹 걔들이 이제 하나의 스마트하고 그러니까 얘들을 좀 수사하고 그럴 때 야 기뻐 좀 뭐라 그럴까요? 예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대장 스타일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술도 사고 밥도 사고 했겠죠. 자, 그러니까 기여한 거지. 이 기여하니까 요것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윤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사실은 정권을 잡은 거거든. 그놈들이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 국민이 윤 대통령을 갖다가 모셨다가 세운 거예요. 근데 정권을 잡고 나니까 요것들이 이제 야 우리도 말이야 우리 성렬이 형이 정권 잡았는데 우리도 거기 가가지고서 말이야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대통령은 법무장관을 한동훈한테 시키면서 민정수석실을 없앴을까요? 이거는 패착이에요. 민정수석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검찰, 경찰, 국정원 이쪽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민정수석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서 경찰 보고받고 국정원 보고받고 검찰 보고받고 뭐 공수처 보고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민정수석실을 없앤 거야. 민정수석실을 없애니까 각자 노는 거야.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이거는 엄청난 패착이에요. 왜 다른 정권들은 다 민정수석실을 돕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런 권위적인 어떤 정치 안 하겠다고 근데 나이브한 거죠. 대신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큰 역할이 뭔지 압니까? 인사검증이에요. 사람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증은 뭐예요? 도덕적 검증, 윤리적 검증, 능력 검증, 그다음 충성도 검증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권한을 어디다 줬습니까? 민정수석실이 없으니까 법무부에 줬잖아요. 그래서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하도록 했다고. 이 말은 뭐야?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한다는 얘기는 인사권을 한동훈이가 줬다는 얘기라고요. 인사권을 한동훈이가 쥐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자가 자기 사람을 곳곳에 심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원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한동훈이가 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오동은 다 한동훈이가 심은 거라고 보고 전부 다 나는 한동훈의 입김이 들어가. 박세현 한동훈이 심은 거라고. 경찰에도 한동훈이가 심은 어떤 그런 라인. 그다음에 곳곳에 한동훈이가 심은 라인이 있다고 봐요. 군대는 없겠으며 그다음에 또 국정원에는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한테 권력이 쏠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권력이 쏠리게 되니까 한동훈은 대통령하고 맞먹는 그런 야 내가 말이야 사실은 윤석열 뭐 아는 것도 없고 말이야 얘 뭐 술이나 먹고 그러는데 내가 맡아가지고 할 테니까 성렬이 형 비켜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야.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그래가지고 꽃바구니 받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다음에 지가 그 다음 황태자다 내가 다음 권력이다. 그럼 내가 다음 권력이면 나한테 좀 이렇게 더 권력을 띄워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만 권력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부장관에도 나눌 수 없는 게 권력이야. 거기서 충돌이 생긴 거야. 자,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어쨌든 한동훈이를 택했으니까 비대위원장을 줬는데 이자가 그때부터 반란을 일으켜버린 거야. 그때 한동훈이도 참았어야지 거기서. 다시 말해서 이 비대위원장 줬으면 선대위원장은 여러 사람이 하면서 총선을 반드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머리를 숙이면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서 국회의원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뭐 대통령 나가겠다. 뭐 나갈 수 있죠. 근데 벌써부터 그때부터 국회를 지 사람으로 채워 넣으려고 근데 다른 것들도 인사 검증을 하면서 지 사람을 심었듯이 국회의원들도 다 지 사람 심으려다가 보니까 거기서 충돌이 일어난 거지. 왜 그러냐? 이건 다르단 말이야.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또 다른 임명직하고 달라요. 다른 임명직은 많지만 국회의원은 적을 뿐만 아니라 또 윤석열 대통령도 신세 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통령들도 얼마나 신세를 많이 졌습니까? 챙겨야 될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잘라버리고 지 사람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모든 걸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배신자로 찍힌 거예요. 그 배신자로 찍힌 놈이 어떻게 감히 무슨 다시 도대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 분탕주의자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이제 다 살아날 것 같으니까 다시 윤석열 대통령 죽이려고 한다고밖에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동훈이 살아난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한동훈이라는 놈이 완전히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그만큼 배신자가 아니었던 유승민도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에 말이죠. 부통령 했던 그 부통령도 그 트럼프한테 찍히니까 살아나지 못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펜스 부통령 말이죠. 그 사람은 배신도 안 때렸어. 그냥 저기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선거했을 때 바이든이 이겼다고 상원 자기가 의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망치 땡땡땡 바이든 승리 그거 했다고 찍혀버린 거야. 왜냐하면 땡땡땡 하지 말라고 트럼프가 시켰거든. 자 어쨌든 간에 근데 그 한동훈과 같은 배신자가 어떻게 살아난다고 지금부터 무슨 김종인 저게 완전히 맛이 갔어요. 옛날에 몇 번 맞췄다 그러는데 한동훈이가 다시 63%를 얻을 수 있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저런 것들이 다시 또 지금 한 친한계라는 것들이 꿈틀거리는데 그야말로 그냥 나오면 말이죠. 싹부터 그냥 밟아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실업 TV입니다. 이 영상 구독 공유 많이 필요하겠죠?